이재명 대통령이 속보로 네.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 뜻 겸허하게 받들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졌을 때 나오는 소감이거든요. 선거 졌을 때 나오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 뜻 겸허하게 아니 근데 만들겠다. 이렇게 내가 봤을 때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이겼고 네. 본인이 이제 그 조작기수 특검 국민 공소치소 특검 하겠다는 건가요? 용인한 거다.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 일체감이 없어요.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맞아요. 그다음에 각 후보의 지지율이 다 디커플링 된 거. 다 디커플링. 네. 그러니까 일체감이 없는 선거고 각각이 그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 능력이랄까 개인기랄까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들이 많이 나는 선거였다라고 약간 보여져요. 예전보다는 인물론이 조금 더 인물로서 돌파를 한 케이스들이 좀 꽤 있어요. 많아졌죠. 네. 꽤 많아졌죠. 구도나 예를 이런 들면 거 굉장히 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민주당이 부산을 이겼는데 서울을 진 적이 있었나? 처음인 것 그러네요. 같은데. 그러네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진짜 부산을 이겼는데 서울을 놓치는 경우도 서울을 이기고 부산을 진 경우는 많아도 그렇죠. 부산을 이겼는데 서울을 진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거는 양당에서 조금 진짜 리뷰를 복귀를 한번 해볼 만한 판이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국민들이 저는 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심판했고 네. 정청래 대표도 심판했고 네. 장동혁 대표도 심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명확하게 졌다고 봐요. 아. 영픽 1호 네. 정원호, 정원호. 2호 하정우, 네. 3호 김용남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막판에.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선거 노골적 선거 개입을 막 네. 해는 헌법 위반이에요 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어디 그나마 전재수 하나 남긴 건데 네. 전재수가 진짜 뭐 이재명 사람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명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어쨌건 서울 패배에 책임이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넣고 싶어 했을 것 같은 내심 조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남 패배도 사실 책임이 있죠. 정청래 대표 그 전북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네. 겨우 체면 치레는 했지만 그래도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마찬가지죠. 장동혁 네. 대표는 어쨌건 선거를 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긴 몇 군데들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참 현명하기도 하고 균형도 잡으시고 진짜 절묘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는구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그냥 저희는 이렇게 뭐 탁상 논쟁이잖아요. 이거 무슨 요조 보고 뭐 이게 기사 보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어떤 때는 야 이렇게 그냥 다 휩쓸려 가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걸 딱 그 투표로서 이게 결과를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홍준표 전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실상 승자는 국민의힘이다. 왔다 갔다 하시죠. 이분은 민주당을 외형적인 수치로는 이겼을지언정 핵심 승부처는 패배를 했다. 아니 저 홍준표 시장은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지도부 지금 장동희 지도부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홍 시장님이요. 네. 늘 맞는 말을 하세요. 본인 얘기할 때 빼고는. 저는 저 말씀도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외형상 네. 산술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긴 게 아니죠. 네. 이게도. 그 지적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네.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뭐 승리 선언 비슷하게 선거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던데 그렇죠. 저는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아마 이제 좀 방어적인 그 취지에서 네. 본인 거취 문제 포함해서 네. 거취와 뭐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되니까 네. 조만간 당대표직은 정리할 텐데 네. 그렇더라도 이후에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 의미 부여를 네. 혹은 해석을 네.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해요. 네. 어떻게 안 당혹스럽겠어요. 더군다나 대표적인 격전지들에서 다 패했고 대구에서도 물론 대구가 어려운 데긴 합니다만 네. 이번만큼은 정말 기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느껴졌고 제일 아픈 건 서울이죠. 뭐 막판에. 네. 아니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 조금 빠르게 가면 그 평택을이 있잖아요. 유이동 후보가 됐는데 이 평택을 선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번 선거에 큰 성과가 있다면 저는 네.
조국 전 대표의 정계에서의 퇴장, 퇴장. 네,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퇴장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분은 전형적인 운동권 꼰대 네. 그런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이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 국회에서 금배지를 2번 달겠다는 역사상 초유의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좌절됐는데 결국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본인도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없습니다. 앞길이 없어요. 3등을 했어요. 네. 평택에서 네. 본인과 일도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평택 신지 읍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출마를 했는데 3등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퇴장하시는 게 맞고 네. 역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공헌은 제발 더 이상은 이제 나오지 마시고 조용히 좀 퇴장해 주시라. 그리고 그런 그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큰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국 그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원래 합당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합당 논의가 있었으면 합당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합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합당 논의를 맞아요. 시작을 안 했어야 네. 돼요. 근데 결국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 논의가 무산되면서 네.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라는 게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결국 그 조국 대표의 다시 원내 진입이었는데 네. 원내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저도 이제 평택을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사실은 맞아요. 나가면 안 된다 거기는 아. 무조건 안 되는 지역이다. 네. 거기는 정말 장국 끝에 악수 두는 거다. 네. 저 그 조국당 분들하고도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 판단 잘못한 거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진보당 후보가 먼저 가 있었고 맞아요.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울산과 평택을 고리로 맞아요. 뭔가 단일화를 해보려고 네, 했던 네, 네. 지역인데 맞아요. 조국이 가면서 그 평택 단일화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안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린 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김용남을 낸 거는 처음에는 좀 욕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 처리 비슷하게 됐어요. 중간에 결국은 네. 왜냐하면 김용남이 그 뭐랄까 정치인의 자질이랄까 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밑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사설 대부업을 차명으로 네. 운영을 하면 그게 의혹. 네, 의혹이라 합시다. 네, 의혹이라 의혹. 하면 네. 그런 게 본인은 다 잘 알 거예요. 네.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런 걸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네, 사람이 네. 저는 정치를 아예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으면 결국 은 조국 후보가 실력으로 이기고 올라왔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유이동 이제 의원이 됐죠. 네. 유이동 의원이 황금 분할 속에 그렇죠. 사실 이제 득을 본 거죠. 네. 예. 득표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조국 그 거의 뭐 김용남 3분 지기인데 거기서 조금 더 조국 얻은 김용남이 거니까. 이제 거의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로 이겼는데 그거 갖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대1로 갔다. 그렇죠. 그러면 네? 어렵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구도 때문에 득을 본 건데 사실은 그 이 평택 선거가 네. 두 명의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 거다. 그럼 김용남 조국은 다시 정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치라는 게 곧 죽을 것 같아도 맞아요. 또 솟아날 구멍이 있긴 한데, 소영기 대표 보세요. 둘 다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목 많이 받는 선거에서 자중질환 끝에 네. 결국에 공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후유증 클 거예요. 이 책임론을 두고 벌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용남 때문에 접전 지역 선거 다 졌다. 네. 반대로 조국 때문에 접전 지역 선거 다 졌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서로한테 책임 네. 전가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특히 당이 크면 그냥 이걸 잘 무마시킬 수 있어요. 책임을 다 조국한테 씌우든 김용남한테 씌우든. 네. 근데 조국혁신당처럼 작은 당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력이 일단 안 돼 민주당에 비해서. 그런데다가 본인 스스로 이번 선거 치르고 정치 그만둘 것처럼 선거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잖아. 한 번의 선거에서 진다고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 이후에도 자기 정치적 가치나 네. 혹은 그 당의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말아먹었어요. 조국혁신당이라는 공당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더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조국혁신당은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선거에서 못 이기면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당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분해 수순에 들어간 거고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은 다 이제 각자 도생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급할 게 없어.
그렇죠. 굳이 저기를 네. 어떤 개런티를 줘가면서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렇죠. 싫으면 마음대로 하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담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제3당을 하려고 저 당을 만든 게 아니고 그렇지.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이제 정치적 부활 이걸 위한 플랫폼으로 당을 만들고 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네. 보고 그랬으면 아까 우리 김철구 총장님 말씀대로 합당을 무조건 성사시켰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다소 굴욕적이더라도. 그렇죠. 오늘 김어준 씨 아침 방송에서는 김어준 씨는 이 패배의 원인을 합당을 안 해서 이게 패배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이재명 세력들한테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김어준도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예, 예. 본인도 이 선거에 어쨌든 뛰어들었잖아. 그렇죠. 예. 본인도 뛰어들고 유시민 뛰어들고 네.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 64번 누르면서 뛰어들고 근데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이제 합리화시킬 이유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김어준 씨가 그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또 프레임 만들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당을 안 해서 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진 않고 이거 저도 이 선거는 잘 모르겠는 게 경남지사 솔직히 저는 김경수 후보가 유리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한수 후보가 이걸 뚫어냈어요. 거의 이것도 아침까지 거의 이어졌거든요. 투표 결과가. 이 선거 경남지사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경남지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허준석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도 정신 없었는데 경남지사까지는 그 큰 관심 없는데 경남을 그냥 보지 않았다. 보통 시민의 네. 그냥 상식 기준에서 저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야를 떠나서 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교란한 네.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 네. 설령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 버젓이 저렇게 선거에 나와서 저런 게 맞는 것인가? 첫 번째 조국 대표 그렇고요. 그분은 특별 사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특혜 사면 받고 나서 또 바로 선거에 나온 거. 네. 아, 김경수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게 돈봉투가 오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미수증 증거, 네, 미수증 네. 법칙 어쨌건 때문에 그좀 그런 거죠. 도의적인 책임 전 있는데 저렇게 바로 선거에 나온 거 그것도 부적절하다 보고 네. 김경수 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네. 댓글 조작해가지고 선거 시스템 자체를 흔들었었던 네. 그 책임이 있는데 근데 또 선거에 나온다 저렇게 그 저 지자체장 그 시도지사 선거에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는 결국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걸러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박완수 근데 지사가. 박한수 지사가 의외로 도정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요.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창원시장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생활 네. 밀착형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 중앙 언론의 뭐 회자가 되거나 뭐 이런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박완수하고 김경수는. 아. 김경수는 중앙 언론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는 아니 근데 정치인이고. 과거에 경남도지사를 하셨었잖아요. 김경수 지사는 했죠. 하다가 이제 하다가 드루킹으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그 판결 받고 그만두게 된 네. 상황인데 그 대비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있었던 박완수도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지사도 장동혁이나 윤어게인이나 이런 데에 좀 묻혔을 텐데 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윤 대통령 집에 갔다고 뭐. 아니 그런 정도 갖고는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정 평가하고 생활 밀착형이 도정 평가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 김경수가 그 유명세가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누른 게 아닌가. 아. 제가 봤을 땐 김경수나 네. 지금 김부겸이나 이런 분들은 네. 전략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봐요. 캠페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부겸 같은 경우는 대망론을 띄웠어야죠. 아. 그러니까 시장이 되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다. 네. 김경수도 그런 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남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없죠. 차기 주자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좀 공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네. 결과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듣고 보니까 또 지금 그러네요. 주셨던 것들이 일정하게 이유이것도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경남 내부에 이게 지역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 근데 이제 네. 김해, 양산, 창원, 그다음에 진주 네. 이 네 개가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그렇죠. 경남에.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고 김경수가 표가 나오는 데고 네. 나머지 저쪽 서부 경남 쪽은 거기 뭐 이제 하동, 뭐 함양. 통영, 네. 함양, 네. 고성, 네. 사천, 뭐 네. 남해 네. 여기는 이제 인구수 어쩌죠. 꽝이 거기 다 빨간데요.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차이를 못 벌렸고 아.
결정적으로 창원이 차이를 못 벌렸어요. 창원에서 한 7, 8% 이겨야 서부 경남 다 지고 나머지 감안하면은 김경수가 좀 앞서는 건데 네. 창원에서 1, 2%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거는 박완수 전 후보가 창원시장 3선 출신이어서 창원에 기반이 있는 데다가 뭔가 하여튼 창원시장 선거도 졌나 이겼나. 창원시장 선거도 아무튼 민주당이 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물려있거든. 창원시장 선거하고 경남지사 선거하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전략 지역 김해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그게 1, 2, 3, 4위예요 인구. 거기서 차이를 못 벌렸어요. 그러니까 그 진보당하고 마지막에 단일화까지 성공을 했는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저도 의외였습니다. 좀 강한수 지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출구조사도 아 그리고 박완수 지사는 저기 저 장동혁 안 묻어서 이긴 거예요. 아니, 진짜로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장동혁이나 윤호계인 안 묻어서 이긴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도 박한수 경남도지사 선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동- 예. 박완수 지사는 행운이 있다는 거예요. 아. 거기 부산처럼 막 장동혁 대표 가가지고 완전 시끌벅적하지 않았어요. 개소식에서 자기가 예, 주인인 것 예, 같이 예, 행세하고 예, 이러면은 예, 예, 그 경남 주민들이 아. 여기도 텄다 이랬을 거예요. 아. 부산 그래서 진 거라니까. 근데 여기는 정청래 대표한테는 되게 아픈 패배예요, 제가 볼 때. 왜요? 아니 부산하고 경남까지 PK를 섞어냈으면 아. 진짜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불경이니까. 건데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러네. 애매해진 거. 서울도 울산 부산을 졌는데 먹었는데. PK에서도 경남이 지니까 예. 본인은 그래도 이겼다라고 막 나와서 주장을 했지만 네. 국민들은 그렇게 이긴 건가 이게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울산도 보면 맞아요. 박맹호 후보를 단일화. 국민의힘이 네. 잘 말하자면 저기를 했으면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근데 표 계산 단순 수치로만 하면 이 보수 진영이 합했으면 김상욱 시장보다 더 높았어요. 그게 조금 마지막까지 단일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는 울산 선거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진 거 아닌가. 저건 이해관계 이런 게 아니고 네. 완전 감정. 박맹호 시장도도 정객인데 네. 그분의 자존감을 건드린 거죠. 네, 마지막.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선거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시의원, 구의원들이 가서 박맹호 시장 캠프 막 앞에 그렇죠. 가서 엎드렸지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계세요. 제발 단일화해달라고 하는데 박맹호 후보는 아니 김두겸 후보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내가 그만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봐가지고 야 쉽지 않겠다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점.